권수환 배우님 더습 처음이실 텐데 생각보다 너무 가깝죠.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되시고. 네, 더 좋네요. 아, 네. 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이제 영화도 봐주시고 관객가요대학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추운 날씨에 끝까지 함께해주신 관객분들에게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으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극열 나눈을 연출한 오성원입니다. 이걸 같이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9개월 난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겨울 나는에서 혜진을 연기한 권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번 감독님 할 때도 또 이러더니 오늘 이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시작 전부터 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방 마이크 드릴 테니까 조금만 구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많이들 들어와 주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질문만 하고 관객분들의 다양한 어떤 질문을 받을 터이니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혹평도 각오가 돼 있으신 거죠, 권능희 배우님? 압류. 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다 이제 말씀해 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GV를 벌써 지난번에 더불어서 2번을 하는 터여가지고 약간 좀 민망한 감은 있는데 그래서 좀 중복된 질문도 있을 것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감독님께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독립영화 씬에서 이제 청춘들의 어떤 쓰라린 현실들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 꽃피우지만 이내 이제 사그라드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가난한 청춘들을 그리는 어떤 사실 영화들은 사실 많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로 작용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다만 이제 그런 클리셰들을 이 영화가 멋지게 뚫어내고 이제 어떤 우리네 진솔한 어떤 얘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더 빛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와주신 관객분들께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돈이 이제 저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돈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도 표현되고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태도도 결국 다 돈으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경악이가 여자친구 혜진이와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리고 친구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관계가 점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성호 감독님뿐만 아니라 권다은 배우님, 권수현 배우님 다 이제 장편 주연으로 데뷔하시고 이제 감독님도 이제 입봉한 작품인데 사실 그렇게 첫 장편으로 이제 주연으로 혹은 이제 입봉작으로 이제 모였을 때 약간 불안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불안한 어떤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께 그리고 배우님께 여쭤보자면 감독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다음과 권소연이어야 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배우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일단 그 영화를 참여하게 됐으며 좀 그런 어떤 첫 장편 주연에 대한 어떤 불안도 있었을 텐데 좀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두루뭉실한 얘기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이제 영화라는 건 저는 이제 사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가 연기를 하고 배우가 이제 영화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 중에도 제가 많이 불안할 때는 배우들한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배우들이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불안감을 없앴던 것 같습니다. 뭐였죠? 아하. 일단은 뭐 장편 주연을 처음 해서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경악이 캐릭터가 좀 뭐라 그러지? 순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모난 면들을 최대한 다 드러내고 싶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근데 이렇게 모난 면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좀 이 경악이라는 인물을 안아줄 수 있을까? 혹은 막 저희 영화 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너무 싫으면 별로 뭐 응원해주고 싶지도 않고 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근데 혹시나 행여나 그런 마음을
드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되게 컸어서 그래도 일단은 언제 내가 저 장편 주연을 해보겠냐 이런 마음에 좀 미움을 받더라도 최대한 모난 면들을 다 살려서 연기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권소영 배우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일단은 그 다음 오빠도 같지만 오디션을 통해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는 독립영화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독립영화를 하면 조금 더 나도 배우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장편이다 보니까 이 극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되게 중점이 돼야 될까 했을 때 오빠 말한 것처럼 밉지 않은 캐릭터였으면 좋겠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의 편인 보호자 같은 역할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조금은 그냥 제 안에 따뜻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기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경악은 이제 비호감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충분한 공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렇게 결로 이제 연기를 하셨다고 하고 태진 역의 이제 권소영 배우님께서는 마냥 착한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잘 그려졌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입체적인 어떤 면들을 띌 수 있었던 건 이제 배우님들의 이제 뭐 엄청 좋았던 어떤 여건들 덕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지금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긴 한데요. 한 관객분께서는 경악 엄마 진짜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경악 엄마,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빌런으로서 비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경악 엄마도 그렇고 혜진의 어떤 엄마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성호 감독님의 어떤 씬을 연출하는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응집력, 집중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혜진과 경아뿐만 아니라 그 혜진의 어머니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이제 뭔가 충분히 이제 내가 그렇게 아껴왔던 딸을 이렇게 공부도 시켰는데 이렇게 줄 수 없다라는 어떤 결도 감독님이 그런 어떤 그 입장에서 그려내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살려냈던 것 같아요. 뭐 경악과 혜진의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결들은 그렇다 치고 혜진의 어떤 엄마 캐릭터에 대해서 좀 약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감독님? 일단 제가 이제 그 돈과 이제 인간 관계나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이제 그 어른들이나 이제 뭐 형 누나들을 통해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 저는 사실 제가 좀 지금까지 좀 순진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현실적인 조건이나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별로 공감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왔던 분들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혜진 엄마 캐릭터가 나오고 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에서 보면은 사실 영화를 이제 만들고 하기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뭔가 생활인으로서의 생업을 이제 또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뭐 막노동, 노가다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영화에 많이 잘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이제 그 햇수로 이제 재작년까지 9년 동안 이제 노가다 일을 했었거든요. 뭐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생업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악 아빠는 아마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경악의 상황에 더 뭔가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으로 좀 이렇게 치닫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감독님의 어떤 경험이 경악 아빠에게 많이 투영되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순서대로 약간 받을 터이니 약간 중구난방이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 두 분 각각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가는 어떤 장면은 둘의 어떤 제대로 된 이별이 딱 이제 선언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배우님께 마지막히 그래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 부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더불어서 혜진도 그때 제가 이별의 온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이제 화해를 하더라도 이제 인지하고 있는 어떤 혜진의 그런 모습도 좀 있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질척대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이제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너무 빠져들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그럼 두 배우분들은 아마 때때마다 다르실 것 같지만 어떤 장면 꼽아주실지 먼저 준비되신 분부터. 저는 노래방 장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다른 걸 할까? 근데 노래방 장면 제일 좋아하는 게 어쨌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 노래방이라는 게 커플들이 먹하기에 그리고 그 씬에 처음에 이제 혜진이가 처음에 끌고 들어가는 그 모습도 전 되게 현실적이었고 남자가 삐져 있는데 이렇게 막 가자 해서 나 가면 노래 안 해 해놓고 신나게 노래하고 뒤에서 그냥 예쁘게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둘의 광경이 그때 찍을 때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연기했지만 뭐 저희 둘이 이쁘다기보다는 경학이랑 혜진이가 진짜 그냥 저렇게 노래하면서 신나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얘네 때문에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구나, 얘네 둘의 문제 때문에 이게 진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때 딱 찍을 때 확 느낌이 와서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도 아직도 노래방 씬이 나오면은 기분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 보태면은 개인적으로 제스키스 다 아시죠? 다 아실 걸로 이제 짐작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권다운 배우님 목소리가 고지용 씨와 되게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그 파트가 어떻게 저는 되게 공감하면서 봤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지용 씨에 대한 목소리 한번 찾아보시면 비슷한 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은 사실 이 장면을 꽤 길게 찍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장면만 쓸만한 어떤 이유가 충분히 느껴지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더 찍으셔가지고 좀 간추렸는지 그 부분도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리허설을 할 때는 이제 끝까지 찍어보는 제 습관이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물론 이제 여유 있게 찍겠지만은 필요한 만큼 이제 보통은 이제 찍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노래방 장면 같은 경우는 리허설 장면을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너무 이입을 해서 그런지 그 장면이 저도 배우들과 같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편집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좋기 때문에 그 노래 곡 끝날 때까지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도 사실은 좀 별로 덜어내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 어떤 코멘트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객관화가 되면서 좀 길이를 줄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도 제일 버리기 아까운 게 그 노래 부르는 뒤에 부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우님. 저도 정말 때때로 좋은 장면이 정말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저희 둘이 낮에 이별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근데 요즘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혜진이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잠들어 있을 때 경학이가 이제 침대 안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면서 입을 쪽 맞추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애틋하고 저는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뭐 흘러간 장면 중에 하나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는 장면이 되게 와닿았다면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정말 이렇게 담겨있는 감정이 너무 좋은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혜진이 경학에게 그렇게 아는 채로 뽀뽀를 하는 장면은 약간 포개져 있는 어떤 장면으로 굳이 말하자면 침대에 있을 때 이제 둘이 뭔가 싸우고 나서 이제 그 뭐죠 킥오프 얘기했을 때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저는 그때 약간 뽀뽀를 해줄 때 경학이 이제 혜진에게 뽀뽀를 해주기 전에 코트를 살짝 만져보는 그 장면이 되게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킥오프라는 말이 되게 상징적으로 저는 느껴졌던 게 둘의 어떤 계속되는 격차를 뭔가 상징하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근데 이제 경악은 들어갔을 때 코트를 쓱 한번 만져보는 장면이 뭔가 좀 애달프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격차에 대한, 그러니까 다층적인 어떤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벼운 어떤 제스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님 좀 연기하실 때 느낌 같은 것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불안해 떠는 감정을 많이 넣고 싶은 장면이긴 했거든요. 뽀뽀를 할 때. 그래서 혜진이랑 했던 씬 중에서는 전 계속 그 씬에서는 그 생각만 했어요. 얘를 보면서 그 우리가 이별하기 직전에 뭔가 오는 느낌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얘랑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는 마음의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혜진이 바라보려고 했고 입도 맞춰보려고 했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실제로도 마지막으로 입 맞추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먹먹해졌는데 마지막에는 SPC 사태도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뭔가 아까 청춘의 어떤 좀 가난한 단면뿐만 아니라 되게 메시지적으로 좀 많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뭐 배달의 어떤 처우, 어떤 그 직원들의 처우라거나 혹은 이제 저는 아까 그 혜진의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종의 소위 말해서 취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반감으로 혜진은 이제 내가 벌면 되지 돈 뭐 어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더불어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뱀의 혀 같은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느낌들도 감독님께서 녹여냈고 더불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게 처음에 이제 약간 금방 지나가지만 처음에 강연을 들을 때 그 경화기가 사후적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맥락과 이제 함께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약간 그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시자면 그런 어떤 청춘 혹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단면들을 좀 그려내셨을 때 어떤 관점을 좀 갖고 계셨을지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답하자면은 뭐 제가 그렇게 막 구조적이거나 거시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이제 그 9년 동안 노가다를 하면서 혹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는 있는 대로 그래서, 보는 대로 그래서 영화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이게 경악이나 혜진이의 어떤 문제나 잘못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 사회가 이 두 사람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로 보이게끔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두 인물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플러스의 효과를 마련하려고 이제 하지만 제로를 넘어서 거의 마이너스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무겁지만 제가 굳이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독님 배우님들 마스크 벗고 하시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마지막쯤에 마스크를 한번 벗고 사진 촬영 시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원의 끝에 그렇게 한번 사진 같은 걸로 좀 포토 타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요. 공교롭게도 소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이게 이렇게 배출이 될까봐. 코로나는 아니에요. 네네 코로나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해 주시면은 네네. 그렇죠. 말씀 없이 바로 그냥 마스크만 제거하고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단골 질문인데 그 일본어 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경악은 혜진에게 해줄 수 없었던 어떤 혹은 상황과 오히려 거의 어떻게 보면 혜진이 처음 거의 활짝 웃게 되는 그렇게 진솔하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은 관련 에피소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연 배우님께 문의가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께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배우님부터. 일단 일본어 씬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도 둘만의 그런 언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혜진이의 되게 처음에 설레는 웃음이 보이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아기한테는 이미 예전에 보여줬던 지금은 뭔가 잊고 있었던 그런 감정이 옥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나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인 언어를 통해서 둘만의 교감하는 그런 시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눠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도라에몽이나 뭐 그런 것도 진짜 저의 실제 경험이거든요. 저는 도라에몽이 되고 싶었고 또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대본에 이렇게 잘 녹여주셔가지고 그런 즐거운 둘만의 대화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그 욱현이라는 인물은 경학이와 좀 많이 다른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학이보다 더 건실하고 반듯하고 또 젊은 나이에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젊은 나이에 차장을 달았고 제도권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인물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어라는 설정을 넣은 것도 이제 아까 소연 배우가 말하셨지만은 이제 둘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듯한, 물론 이제 사실 일본어가 이게 어려운 그런 언어는 아닌데 그냥 어떤 얘기냐면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냐, 애니메이션 보고 배웠다, 도라에몽을 봤다, 뭐 이런 기본적인 대화인데 어쨌거나 이제 그게 자막에 없으면은 좀 더 이제 두 사람이서 속닥거린다는 어떤 뉘앙스가 풍겨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자막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일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어떤 언어로 구사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흘러가듯 잘 볼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소화를 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인디스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이분들을 모시고 지부이도 있으니까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옥 같은 대사들이 정말 많았다. 제가 아까 오성우식 어떤 연출 혹은 장면의 어떤 깊이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주옥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진짜 마지막에 너 존나 열심히 살아라고 이제 경학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되게 공감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극 중에 대사 중에 영화의 주제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신 기억 혹은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하나씩만 꼽아보자면 좀 어떨까요? 너무 단순한데 어쨌거나 이 영화는 결국 마지막 10분 마지막 시퀀스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장에 가면서부터 거기서 이제 만나는 어떤 삼주라는 형님이라는 형님이 경화가 괜찮아 천천히 이게 좀 지금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진짜 저런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다음 배우님. 영화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사. 저는 존나 열심히 살아가 진짜 그랬었어요. 네, 존나 열심히 살아랑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저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하는 게 저 되게 속상했거든요. 그 연기할 때.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무조건 마지막에 울어야 된다 해서 못 울게 하셨는데 저 소주 한잔 하자라고 할 때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영화랑 되게 잘 맞는 느낌의 대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잠깐 붙이면 외로움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성년자의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도 이제 친구와 이제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외로움의 어떤 빨리 밥을 먹자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혜진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서 경악이 갈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어떤 길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들어서 좀 덧붙여봤고요. 배우님께.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그냥 뭔가 딱 떠오르는 건 뭐 세상 일 다 너 혼자서 해? 너 얼마나 뭐 대단한 일 하는데 이 대사가 저는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 같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냥 그게 경아기와 혜진이의 감정의 간극을 보여주는 명확한 대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뭐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라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 더 하면 네. 처음에 제가 오빠 경험 오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제가 막 감독님과 대화도 하고 저희가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냥 대본 생각하면서 혼자 걷다가 이 씬의 처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라 감독님한테 막 연락을 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빠라고 하고 원년이냐고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분 좋았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그 대사를 꼽아봤습니다.
네, 기분이 좋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 씬에서 하나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 그 꼭 짚어줘야 되는 게 요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배우님이 뭔가 희생을 하면서 넣으신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스태프분들과 같이 제 닮은 꼴을 찾기를 하셨대요. 뭐가 닮았냐, 다람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독보적이었던 게 요다였고, 그래서 요즘 제 친한 지인들은 저를 요다라고 이제 불러요. 다시 그렇게 또 보이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배우님께서는 좋다고 하시니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건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그 사주 이제 철학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경화기는 빨간색이 이제 복을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빨간색 점퍼 심지어 이제 혜진의 집에서 놓고 갔던 팬티의 색깔도 빨간색이고 제가 이건 놓쳤는데 마지막에 그 문구점에서 빨간색 노트를 집었다고 저 이거는 놓쳤던 부분이라 그래서 뭐 혜진이는 사주를 믿을까요라고 갑자기 질문이 튀었는데 혜진이보다는 경화기가 이제 사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모가 돈을 꺼주지 않은 건 돈이 있었지만 49세에 흥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갚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안 꺼준 거라는 그 해석이 너무 좀 뭐라 공감이 된다 해서 이제 덧붙여보고요. 혹시 네 배우님이 덧붙여주세요. 진짜 무섭다. 고모님이 그러셨으면.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건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상주 선배님이 괜찮아 천천히 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래줘야 안 도망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너무 현실을 따뜻하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고모님은 진짜 돈이 없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일단 경화기는 사주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저는 사주를 그렇게 믿지 않는 편인데 제가 금이 부족하대요. 주위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화 쪽에 역학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도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만나서 금이 부족하고 흰색 속옷을 입던가 아니면 금붙이를 하고 다녀야 뭐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알았어요 이러고 하면서 괜히 집에서 흰색 속옷 있나 이렇게 살짝씩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빠 내가 금이 많아. 그래. 그래서 뭔가 경화기도 저도 그런데 경화기처럼 더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힘들어진 상황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노트 고를 때도 저희 둘이 엄청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 주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화기가 빨간색이 아닌 다른 걸 집는 걸 하고 싶었고 근데 감독님은 빨간 거를 집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맞죠? 제 기억이?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거기에서도 빨간 거를 집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걸 느끼시는 관객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마 경화기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형이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경화기 사주를 엄청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네, 막간 질문인데요. 권소연 배우님께서는 사주를 잘 믿으시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아요. 지금 않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아예 배제를 하진 않고 그냥 조심하라는 건 조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다의 여파가 아직 여기 질문방에 계속 남아 있는데 감독님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나요? 하시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 경악에 입을 통해서지만 왜 이쁜 권수영 배우님 보고 요다 닮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배우님께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이제 넘겨도 되는 부분이 좀 아닐까. 좋은 프레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죠. 영민의 이제 교통사고 장면도 약간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관객분은 영민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신호가 바뀌기 직전임에도 경악이 오토바이를 따라잡으려다가 사고가 난다는 설정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 앞전에 어떤 다툼의 것들도 분명 있었던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따라잡으려고 빨리 달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냥 저는 영민이가 이제 그냥 빨리 배달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경악이 마지막 장면에서 삭발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혜진이를 마지막에 만나면서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했을 때 뭐 기분 전환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각오나 이제 그런 어떤 시작을 좀 예고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이거는 그 권다원 배우님께서 그 삭발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발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냥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일단 시간의 경과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장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발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족구 씬이거든요. 족구장에서 이렇게 족구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삭발이 이래서 난 하길 잘했구나 삭발을 느꼈던 게 경황이가 마지막에 울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처가 터져버린다라는 느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삭발이 되게 큰 역할을 해줬더라고요. 사실 찍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의 경과인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나 이런 뒤틀리고 나오는 것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삭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족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뭐 스파이크도 넣고 되게 어떤 좋은 실력을 이제 형성하면서 더불어 처음에 이제 내려갔을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약간 대면대면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뭔가 새로운 시작 혹은 삭발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나 앞으로 뭐 굳이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뭐 어떤 새로운 시작의 어떤 전환점 혹은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덧붙여봤고요.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그 충환이죠. 개영호 배우님이 연기했던 충환이 오토바이 사기친 돈은 받았을지도 궁금하다. 그래서 저 너무 그쵸 그런 친한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받았을까요? 감독님 받았나요? 어쨌거나 지금 생각해 보면 충환이가 돌려주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카카오페이로 아마 다시 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배우님께 영화 속 인물과 실제 본인의 성격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극 중에 어떤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나 혹은 뭐 권소연 배우님께서도 이제 어떤 그 아이돌의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배우로서 이제 뭔가 하시게 될 때 뭐 일종의 좀 막막함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권다원 배우님께서도 이제 배우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도움이 됐을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격의 기인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연결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그 막막함은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꼬리표일 수도 있지만 되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폐를 끼치면 어떡하지? 또 나로 인해서 조금의 무언가 제대로 바라봐줘야 될 게 못 바라봐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뭔가 저도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어요. 잘 해내야 되고 뭔가 뭐 먹칠하면 안 되고 나 또한도 이렇게 잘 해야 돼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혜진이도 새로운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해내고 싶고 또 버텨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그래도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혜진이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심 없이 계속 좋아하는 성격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경아기를 이제 왜 만나냐 빨리 헤어져라 도망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뭔가 그냥 사람이 정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볼 수 있는 좋은 점만 바라봐지는데 그냥 그런 점이 제가 갖고 있는 성향과 또 비슷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악이랑 되게 달라서 좀 많이 달라요. 성향, 성격, 그리고 태도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다른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훨씬 경악이가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느끼기에 경악이란 캐릭터는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순수하게 다 삐져나오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버렸는지 그거를 잘 포장할 수 있고 잘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생겨버려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경학이랑 많이 제일 다른 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경학이는 아직 모든 걸 다 삐죽삐죽 아이처럼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GV 때 얘기 드렸지만 저는 경학의 말투가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어떤 저 투가 되게 귀엽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별의 장면에서 그래라고 얘기하는 어떤 톤도 되게 귀여움의 느낌인데 완전 상반된 느낌으로 그냥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방금 아이라는 어떤 말씀에서 좀 덧붙여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질문이 정말 너무 많은데 감독님 이제 들고 찍기죠. 핸드헬드가 이 영화에 되게 많았던 것 같다.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촬영의 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영화가 사실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뭐 좀 그 카메라로 뭔가 이제 힘을 주거나 뭔가 꾸미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최대한 담백하게 보여주자가 촬영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그게 조금은 더 날 것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학은 끝끝내 혜진과 혜진 측장, 우현 차장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못 푼 채 끝났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떨까요? 저도 참 많이 그때 제가 사실 그 촬영장도 구경 갔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궁금해갖고 이 둘 바람 피는 걸 한번 내가 봐야겠다. 이자카에서 술도 먹네 막 이러면서 네, 배달하고 있는데 나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보러 갔는데 뭐 실제 제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역할로서 여자친구였잖아요. 근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창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저렇게 사는 게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우현이랑 어쨌든 그 사건을 제가 목도하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온갖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경학이가 혼자 마음속으로 그거 확인할 용기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되게 큰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둘의 관계에 경학이는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은 못 해낼 것 같아요. 예,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건 자체가 혜진이에게 별로 물어보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목도하는 게 무서워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충환에게 오토바이 사는 장면에 대해서 혜진은 나름대로 시세도 알아보고 와서 비싼 거 아니냐고 이제 충환에게 얘기하는데 경학은 이제 뭐가 비싸냐면서 이제 구매를 하죠. 경학은 친구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걸로 보였고 혜진 입장에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깎으려 한 것 같은데 친구에게 사는 상황에 경학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하고 싶은 말도 꼭 참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두 배우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 장면에 대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잘 봐주셨지 않나요? 네.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럴 때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남자는 다 그냥 대충 해 이러는 어떤 것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좀 잘 묻어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또 경학이 해맑은 모습에 또 나도 괜찮다. 맞아. 그래 너가 좀 나도 됐다 이런 마음까지. 네. 어떤 분께서는 저도 비슷한 이유로 이별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너무 몰입하면서 봤는데 제가 혜진 그 사람은 경학이 둘은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천실과 영화가 같은 결말이라는 게 너무 공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마지막에 이제 경학의 어떤 그 모습들은 되게 희망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게 하잖아요. 근데 과연 뭔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어떤 것들을 이루고 나서 만나게 됐을 때 이들은 좀 어떤 감정으로 서로를 좀 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나 좀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가 그 영화 이후를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서 물론 이제 영화 엔딩에서 뭔가 어떤 이제 결말을 짓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다 조금은 그냥 거짓말인 것 같고 그냥 부풀려서 그냥 막 만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가 아는 선 안에서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 저도 평소에 또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영화의 인물이 저보다 성숙하면 안 되고 아는 척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엔딩을 이제 그냥 조금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진 맞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진과 경학의 이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어떤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현실에 찌들어가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혜진이와 경학이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달랐어야 했을까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주셨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둘이 어떻게 했으면 잘 만났어. 그쵸 헤어지지 않았으면 뭐가 달랐어야 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주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가 달랐어야 했을까? 그냥 혜진이라면 뭔가 경하기에 그렇게 좀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끊어지는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고 그런 모습을 좀 봤다면 그래도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의 경하기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조금 더 이 끈을 더 부여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경하기가 그런 운명의 문제를 따라줬다면 더 해줬다면. 저는 되게 냉정하지만 어머니의 빚이나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솔직히 뭐 둘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경아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거랑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리고 저 개인 연애사를 꺼낼 뻔했네요. 아니 제가 1월에 헤어졌거든요 여자친구랑 옛날 전 여자친구랑.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문제였는데 저는 결혼에 대한 준비나 생각이 아직 없고 근데 오래 만난 연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결혼 생각이 있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좁힐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뭐 어떤 노력이나 개인적인 뭐 이런 걸로 좁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최근에 다시 또 한번 느껴가지고 둘은 참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도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질문인데 경학이 인강 끊어준다던 혜진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인강을 보던 경학이는 그 선생님들 인강을 수강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끊어준 걸로 그쵸 계정으로 마지막에 공부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추측도 드는데 어떠실까요? 저도 잠깐은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 인간 내가 끊어준 걸까? 이런 생각 하긴 했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이제 공장에서 제가 자신이라면 재수강을 제가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경학이는 왠지 그냥 했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경학이는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하지 않았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네. 그렇겠죠. 그 혜진이는 아마도. 확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 확인했으면 속상하네요. 확인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 그것도 돈 드니까 새로 하려면 그럼. 그쵸 보통 그 연인끼리 뭐 OTT가 됐건 뭐 멜론이건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하는데 헤어졌을 때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떠오르게 하는 속상하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약간 막간 질문을 말씀. 아니 네, 막간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감독님 전작 눈물을 보면은 거기도 이제 음주신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도 유독 카땡만 그 좀 맥주가 나옵니다. 카땡 매니아신 거예요. 저도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편의점 가면은 이제 선택하는 맥주가 카스예요. 네, 카스보다 싼 맥주 그 이름 뭐죠? 그 필라이트인가? 필라이트 그거는 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이제 수입 맥주보다는 카스가 싸서 주로 먹다 보니까 그렇게 저절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편의점 마트에서 외국 맥주를 더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갈아타시는 것도 좀 어떠실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장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영민의 그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제 축구공에 의해서 이제 그 경악이 이제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의 일종의 트릭일 텐데 그런 편집 같은 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제 구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놀라웠으면서도 이에 관한 어떤 연출적 욕심이나 의도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러니까 작은 규모에서 좀 보기 좀 힘든 어떤 좀 세련된 깔끔한 어떤 느낌이다라는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배달원들 취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주변의 동료들이 이제 크게 부상당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죽는 경우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비일비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장면이 들어갔던 거고 그 오토바이가 가다가 미끄러지는 건 어떻게 찍었냐면 스턴트맨이 이제 그 넘어지는 순간의 컷은 이제 스턴트맨 분이 이제 촬영을 하셨고 이제 뭐 보니까 바지에 무슨 뭐 철갑 같은 거 철판 같은 걸로 된 특수한 옷을 입고 또 카메라를 2대로 동시에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2테이크 만에 찍었고요. 그럼 그 저기 사고 그 저기 뭐야 차 뒤에 치인 거? 네. 일단 그 저는 이제 그
경악이도 영민이처럼 될 수 있었다. 저게 내 자리가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 기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영민이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공장에서의 삼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백승철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그 분이 영화가 점점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으로 에워싸다가 빛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서 너무 좋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 지친 관객에게도 분위기 전환이 딱이었는데요. 그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로 그리신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너무 진짜 아빠처럼 마치 잘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 비빌 언덕도 없었던 경악이가 그렇게 힘든 순간에 딱 찾아왔을 때 이건 너 탓이 아니다. 기계 탓이고 이제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경악이처럼 아이처럼 혹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저 감독님 좀 더 보태실 게 좀 있으실까요? 원래는 삼주 캐릭터가 이제 그 조선족 인물이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일단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악이가 끝에 가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인물을 만나서 그동안 쌓여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길 바래서 그런 인물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화 뭐 예고편에도 나오고 엔딩 크레딧도 나오지만 강하솔 그 싱어송라이터님의 제목이 살아오름이었죠. 네. 정말 너무 노래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기능을 한다. 너무 제대로 된 어떤 노래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노래 방식과 엔딩 외엔 음악이 없어서 더 건조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음악을 빼기까지의 결정 과정도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커플을 쓰셨는데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 커플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덧붙여서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살아오름 강호설 그 음악 감독님의 살아오름은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단편 영화를 봤는데 그게 엔딩곡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듣자마자 이게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찾아보니까 살아오름이었고 시나리오를 쓸 때 이제 그거를 항상 틀어놓고 시나리오를 썼고 이제 영화에 무조건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하술 감독님께 이 곡을 편곡해주고 나머지 음악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 7곡 정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곡 자체는 너무 훌륭했는데 막상 이제 장면에 넣고 보니까 뭔가 이게 굳이 보태서 뭔가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음악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빼고 이제 경악이가 공장에서 울 때랑 엔딩곡에서만 이제 쓰게 됐습니다. 지금 엔딩곡에 나온 살아오름은 이제 음악 감독님이 편곡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잭스키스 그거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저작권료는 내고 다 했는데 이게 엔딩 크레딧에 넣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쓰신 건가요? 그럴 수가 없는데 왜 돈 다 안 들어갔을까? 그냥 단순 누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 지불했다고 하니까 이러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 장면 재밌었는데 초반에 경악과 혜진이 생활비를 계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둘 다 힘든 현실을 알고 있지만 밝게 이겨내려는 모습이 참 예뻤는데요. 6만 원이란 단어에 침묵하는 장면은 어떻게 촬영했나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쵸, 딱 6만 원 하면서 이거밖에 안 남아 하는 어떤 장면도 있는데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덧붙여 주실 수 있는 부분 그 어떤 딱 6만 원하고 약간 멈췄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썼던 게 6만 원하고 멈추고 왜? 뭐? 하고 이제 터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잘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건조하게 왜? 뭐? 했는데 그 둘의 그 코드가 그냥 탁 맞아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다 괜찮아지는 그런. 그게 영화에 있었어요? 그 대사가 있었나? 왜? 그죠? 뭐? 있었어요. 괜찮아요? 나 편집 때 뺀 줄 알았지. 저희 편집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약간 미술적인 부분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계산하는 그 테이블은 이제 밥상으로도 차려지고 이제 혹은 이제 그 다음이 저희 다음이죠. 그 경악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설정,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중복시켜 놓는 것도 이들의 어떤 상황을 좀 보여주는 어떤 좋은 어떤 그 세팅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배달업체 지부장은 오직 금전적 이득만을 위한 사람인가요? 자기 식구인 배달원들 말보다 계약 업체 사장에게 구칭거리는 모습이 계약 해지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부장 캐릭터의 전사가 그 전에 뭐 온갖 장사를 많이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대출 받아서 이제 한판 해보자고 하는 게 배달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장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간 질문인데 권다은 배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왜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나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그런가요? 저 34입니다. 89년생이에요. 네. 해소가 되신 거죠? 네. 안 나오는구나. 생활 연기의 달인 권소연 검담 이런 어떤 좀 얘기도 해주셨고 유튜브를 좀 덜 봤다면 하는 어떤 안타까움의 얘기도 맥주와 유튜브를 좀만 덜 했다면 어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는데 그리고 또 경악에게 빚을 떠넘긴 엄마가 없었으면 둘이 좀 더 오래 갔을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둘이서 결혼하는 장면은 상상이 안 간다. 정말 잘 어울리는 둘인데 되게 미묘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제 생각에도 결혼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냥 이제 혜진이 입장에서 경아기가 빚은 없었어도 혜진이는 취업을 했을 거잖아요. 또 취업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직장 상사들이 결혼 언제 할 거야 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현실적인 거를 혜진이는 느꼈기 때문에 뭔가 그냥 결혼은 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머니 빚 없었으면 경악이 울고 불든 어떻게든 잡아서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악이한테 혜진이는 약간 엄마랑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서 그럼 경아기가 경찰이 됐으면은 경아기도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둘의 경찰이 됐다면? 됐다면. 근데 저는 진짜 어머니 빚만 없었으면 그러면은 경악이는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혜진이한테 뭐 거절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그쵸. 경악은 경찰이 되려던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중간에 화나서 철밥통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다시 경찰을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경악이가 경찰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직업적 의식 혹은 이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은 전 정말 약간 어느 정도 철밥통에 더 기울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혼자 그냥 상상해봤을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경찰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씁쓸했어요. 이 친구가 그 고난과 역경을 겪은 후에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최고의 선택이 다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는 게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걔한테 다른 게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네. 저는 그렇게 좀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네. 경악은 결혼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객분께서 혜진이 어머니가 막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씁쓸한 그렇네요. 네. 어떤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어떤 아무래도 관객분들께서 각 장면에 정말 흡입력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빌드업 같은 것들이나 맥락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씬으로 넘어갈수록 어떤 빌드업된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굳이 오성우 시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님들 20테이크 막 넘게도 가고 정말 그러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어떤 현장들을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좀 약간 옆에 계시지만 두 배우님들께서는 그럼 오성우 감독의 어떤 연출력의 묘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좀 있으면 좀 칭찬 말고도 이런 건 좀 정말 힘들었다. 이런 것도 좋으니까 좀 한마디씩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준비가 되신 분? 정말 좋았던 건 진짜를 찾는 감독님이세요. 이게 진짜 같나 아닌가? 그래서 막 제가 마지막에 이제 경아기와 진짜 밤에 헤어지는 씬에서도 사람이 우니까 이제 호흡이 막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배우님 모니터 하실게요. 이러고 이제 모니터를 했는데 이 울음이 가짜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울었는데요? 이러니까 이건 진짜 같은데 그 전에 뭔가 호흡으로 뭔가 한 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그런 예리함을 가지신 그런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좋고 또 단점은 좀 그런 걸 덜 집요해도 배우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배우님 너무 좋습니다. 네. 건강한 배우님도 이런 단점을 생각 안 해도 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성우 감독님의 최대의 장점은 엄청 솔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님들이 그런 감독님 처음 봤거든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 장면. 이거 얘 인물이 이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편집되든 코멘트를 얻으실 때도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감독으로서 되게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감독님들은 편집본 절대 안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게 자기의 뭔가 완성되지 않은 뭔가를 배우한테 보여주는 게 자기에게 되게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영화를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테이크를 많이 가는 것도, 그런 코멘트도 하셨었거든요. 그때 디렉팅 하실 때 연기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 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저는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근데 뭐 상대적으로는 그런 작업 방식을 너무 진짜 경멸하는 배우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뭔가 정확하게 뭐 니즈를 말해주고 디렉팅을 해줘야지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좀 계속 상업 작품을 하더라도 유지했으면 싶은 싸대기를 맞더라도 어디 가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훈훈한 얘기와 이제 좀 서늘한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이게 화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권다은 배우님과 권수영 배우님 나는 단점을 얘기 안 해. 장점 단점을 섞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근데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없을 정도로 너무 이번 작업에 저는 너무 만족한 상태고, 그냥 이제 성격 특징을 말하면 다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제가 본 권다은 배우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용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테이크마다 이제 시도를 해요. 예, 그러면서 자기 거를 다 펼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 때 제가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버전, 저 버전. 근데 이제 소연 배우 같은 경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물론 이제 보완되면 좋겠지만, 소연 배우는 첫 번째 테이크부터 끝 테이크까지 항상 좋아요. 근데 기복 없이 쭉 안정감 있게 잘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 너무 편해요. 왜냐면 일단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배우가 제 입장에서는 더 눈이 가고, 소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믿고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좀 컨트롤 해야 되니까. 네, 컨트롤을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연기를 하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볼 게 생겼으니까. 지금 질문이 넘치고 있어가지고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관객분들 어떨까요? 좀 빨리 끝내고 미니 사인회를 갈까요? 아니면 좀 더 진행을 할까요? 사인을 네, 어쨌든 그러한데, 그럼 빠르게 소화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편집본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편집된 장면 중에 아쉬운 장면이 있으면 하나씩 꼽아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좀 어떠실까? 감독님부터. 그러면 이 장면은 내가 빼고도 좀 아쉬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없습니다. 뭐 배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관객들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장면이, 공장에서 손에 찢길 뻔하고 우는 장면에서 원래 울음이 그치는 장면까지 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참 울다가 다 쏟아낸 다음에 이렇게 뻘쭘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진짜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냥 이제는 뭔가 그냥 그 광경이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게 관객분들이 보면 어떻게 느낄지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저희가 그걸 뭐 버전을 다르게 영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좀 저는 아쉬웠네요. 뭔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한 거. 네. 저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좀 아쉬운 건 이제 경학이가 혜진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제 혜진이 이제 경학이 밥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경학이는 혜진이한테 또순이 곱창을 이제 포장해와서 자기가 직접 구워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원래. 네, 원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사진첩에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경학이의 순수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막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 둘의 너무 따뜻한 모습이어서 그 장면이 아쉽지만 지금 영화가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 겨울 나는 맨투맨 티 같이 입고 싶습니다. 사고 싶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두 번째 진행이었기 때문에 하나 주실 줄 알았는데 주시지 않아가지고 잘 썼어요. 그래서 사실 큰일 났네. 개봉 때 이제 지금 여기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모자로 해가지고 저희 굿즈 패키지도 라이카 시네마에서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냥 그걸로 아쉬움을 달래주시고, 영화가 더 잘 돼서 6천 강연 넘고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더 봐주시면 그런 기회들이 분명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봤는데 지난 어떤 GV에서 다시 치열한 경쟁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라는 표현을 보고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씁쓸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네, 저도 이제 아까 다음 배우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제 도돌이표잖아요. 이제 영화의 시작이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건데 영화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 끝에 가서도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좀 처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경화기가 이런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성숙하고 조금은 어른이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새로운 뭔가 얘한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를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영화적으로. 경아이가 뭐 벌판을 자유롭게 뛴다, 요리를 확 이렇게 한다, 뭐 새로운 직업군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봤는데 다 거짓말 같아가지고 제일 이 조건 안에서 현실적인 제일 최선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이 작품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돼서 나온 작품인데 올해 한국영화 아카데미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뭐 8호, 윤신혜가 사라졌다, 낮과 달, 요즘 워낙 이슈였죠.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 겨울 나는이 이제 최고의 작품이었고 그 두 옷을 빨리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려고 한 건 사이즈가 어떻게 제 거라도 L로 그런 어떤 작품이죠. 사실 엊그저께 이 작품을 보러 온 어떤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냐고 하니까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힘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너무 현실적인 어떤 것들이 오히려 영화를 볼 때 힘든 어떤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더 직시하고 이렇게 현실에 기반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좀 가만히 좀 이렇게 극장에 팝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더라도 더 오히려 깊이 있게 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직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꼭 한번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길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좀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들께서 이제 오늘 찾아주신 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봐달라, 어떻게 소문내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같이 더불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겨울 나는이 이제 언제까지 상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이제 끝날 무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를 많이 좀 소문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저번에 그 프로그래머님께서 저번에도 홍보해 주셨는데 30일 날 이제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도 GV가 있고 또 그게 마지막 GV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괜찮으셨고 그때 또 시간이 되신다면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영화 봐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한번 네, 앞으로 계획은 저도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 좀 더 나은 영화, 좀 더 성숙한 영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 단편인 눈물이란 작품은 네이버에서 저렴한 가격 1,000원에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비슷한 결들이 있거든요. 꼭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더숲에서 GV 할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가까우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래서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이제 상업 작품 뭐 전에 했던 독립과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작품들을 계속 촬영 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번 주에도 단편 영화를 찍거든요. 독립 작업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든 병행하면서 최대한 찾아뵐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더 숲에서 처음 GV를 해보는데 되게 영화 얘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겨울 나는은 저희 배우들도 그렇고 다 정말 그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매 겨울 때마다 이 작품이 계속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이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 감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내년에는 드라마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독립영화의 이런 매력을 너무 잘 알게 돼서 내후년이나 내년이면 또 다른 독립영화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나 윤리에게 같은 어떤 클래식처럼 이 작품들도 겨울에 늘 이제 소환되는 어떤 꼭 작품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약속드렸던 것처럼 한 1분 정도간 마스크를 벗으신 채로 이제 계실 터이니 사진 마지막으로 찍고 인사하고 저희 나가서 사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뭐 친한 것도 뭐 보여주셔도 되고 이제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고. 저번에 어떤 분들도 그러셨기 때문에 뭐 편하게 앞에 바라봐 주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거리 가면서 더 어려운데. 옛날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웃기는 이것도 웃긴데. 가족사진 이런 거 유행하잖아. 이런 거. 자 네가 정해줘. 네가 제일 이렇게 계속 밀까? 그래 갖고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러면 딱 뭐 하지? 그럼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찍으신 거 꼭 SNS 등에 홍보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손꼽히는 이상한 상황인 것 같아. 10초 남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V라도 해주세요. 네. 꽃받침. 되게 이상하다. 네, 3, 2, 1,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